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유명인 사주 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흙수저로 시작을 해갖고 다이아몬드가 된 남자 연예인들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 그분들의 화려한 삶을 보고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의외로 어려운 시절을 살다가 연예인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여자 연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자 연예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이분들의 사주 특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씨, 정우성 씨, 박보검 씨, 이 세 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이 흙수저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린 시절에 상당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유재석 씨는 우리나라 그 개그계의 최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 정우성 씨도 영화 배우 중에서 최정상이잖아요. 박보검 씨도 상당히 인기 있는 배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분의 살아온 과정을 보면 어린 시절이 불우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딛고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들의 사주를 보면서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길래 어릴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 이런 걸 보면서 장점은 배우고 그리고 사주의 특징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우성 씨를 보면은요, 유년 시절에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판자촌에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학원마저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우의 꿈을 키웠다고 해요. 정우성 씨가 지금 나이가 한 50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에 판자촌에서 살고, 그리고 학원까지,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교까지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시기였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하신 분들 가끔 계시는데,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어때요? 엄청 큰 충격이라고 봐야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안에 딱지 딱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받는 충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이제 다 넘어간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라고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내는 돈이 있잖아요. 그 육성회비 대신 학교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학교 청소를 하면 그 육성회비가 대신 감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재석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유재석 씨 입장에서도 참 어린 시절 힘들게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나이 정도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육성회비 안 낸 사람 나와, 그래갖고 선생님이 빨리 내라고 막 머리에 이렇게 꿀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무실 같은 데로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어린 아이들이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막 창피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유재석 씨도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보검 씨는 아버지가 3억의 빚을 졌는데요, 16살 아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미치는 거죠. 그 빚을 지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을 갖다가 연대 보증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이게 몇 년 동안 늘면서 빚이 8억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보검 씨도 참 흔치 않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전부 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우선 부모 복이 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이 어릴 때는 내가 미성년자니까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학비도 내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는데 어린 시절을 내가 이렇게 불우하게 보냈다는 얘기는 부모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대운, 내가 어렸을 때 그 10년 대운, 이때의 운이 별로 안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재석 씨의 사주를 보면은요, 임자년, 무신월, 정축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3주 중에 뭐가 없어요? 3주 중에 뭐가 없어요? 목기운이 없잖아요. 지금 이 사주는 극신약한 사주예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목기운이 뭐예요? 어머니를 나타냅니다.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사주에 없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보시면은요, 유재석 씨는 극신약한 사주니까, 물론 시간은 모르지만 극신약한 사주니까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들어와야 좋은 운이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내 힘을 빼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8살서부터 17살까지 기유대운을 보면 토기운하고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내 힘을 빼는, 토기운은 식신상간운이고 금기운은 재성운이에요. 내 힘을 빼는 기신인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어릴 때 들어와요. 유재석 씨 입장에서는 사주 원국을 봤을 때에는 부모복이 좀 약해 보이고 어린 시절의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되게 어린 시절의 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아프다든가, 그때 유난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부모복이 안 좋습니다. 내가 미성년자니까 부모한테 의지를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운이 안 좋다는 얘기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든가, 아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잘 못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모복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정우성 씨를 한번 볼까요? 정우성 씨는 개축년, 병진월, 무자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견 겁재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대단히 강하고요. 어머니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죠? 목기운이 없고요. 목기운이 없고 금기운이 없죠. 목기운이라는 것은 관성운을 나타내고 금기운은 식신상간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사주가 목기운이 없는데 16살서부터 15살, 그리고 16살서부터 25살, 이때 어때요? 20년간 목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주에 없는 오행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관성운일 경우는 달라요. 지금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말하는 관성운이거든요. 그럼 관성운이라는 것은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겁니다. 나를 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사주는 관성운이 용신인 건 맞아요. 목기운이 좋은 운인 건 맞는데, 이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지금 6살서부터 25살까지 위아래로 목기운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관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유재석 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우성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 복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어릴 때 가난하게 살더라도 부모 복이 없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정우성 씨가 잘생겼잖아요. 정우성 씨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미남이다 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겼거든요. 이것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정우성 씨 입장에서는 부모 탓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부모님들도 그럼 잘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외모를 줬는데 어린 시절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은 좀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요, 계유년, 무월, 무진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봤을 때 우선 비견겁제가 강해요. 비견겁제가 강한데 여기에서 이분의 대운을 보면 어릴 때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3살서부터 12살까지가 정사대운, 13살서부터 22살 때까지가 병진대운이에요. 이 병진대운의 아버지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라고 봐야 됩니다. 비견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3개고, 그리고 월지에 화기운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사주는 시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강한 사주고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안 좋은 운입니다. 그런데 박보검 씨는 어때요? 어린 시절에 화기운하고 토기운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세 분 다 공통점이 어릴 때 대운이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갖고 어릴 때 운이 안 좋았다는 건 뭐예요? 그 이후로는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세 분이 우선 능력도 있고 의지도 강하고 그리고 대운의 흐름 자체가 어릴 때는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이후로 성인이 되면서 점점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고생한 거 이런 것이 이분들이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살다 보면은 내가 정상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좀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고생했던 그 모습이 그런 경험이 이 사람들을 좀 강하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흑수저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세 분의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